네, 이제 정말 마지막 그 확률과 통계의 마지막 강의가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지금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문제 풀 때 팁인데 이 팁을 좀 잘 기억해 주시고 문제를 풀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문제에서 첫 번째 팁입니다. 문제에서 모집단이라는 얘기가 나오거나 보통 모집단이라는 얘기는 잘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 표본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혹은 뭐 표본의 크기라는 얘기가 나온다. 혹은 추출이라는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게 추정 문제구나. 추정 문제구나라고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일단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모집단에서요. 확률 변수는 x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평균을 구한다라고 하면 이 x는 보통 뭐 m으로 나온다라고 할게요. m 평균. 모집단에 대한 평균이 나와요. 그리고 모집단에 대한 표준 편차도 나올 겁니다. 그럼 요거를 그냥 제가 그냥 시그마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크기가 뭐 표본의 크기가 개수라고 하셔도 상관없어요. 개수가 있는데 그냥 개수라고 할게요. 개수가 n인 걸 추출한다고 해요. 그럼 표본 평균이 생기는데요. 표본 평균이 생기는데 여러분들이 풀어야 되는 건 보통 이게 x 바고요. 그죠? 표본 평균의 평균이 m이 된다라는 사실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한 그죠? 표준 편차가 요거에 대한 표준 편차가 루트 n분의 시그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 돼요. 만약에 뭐 분산을 물어본다라고 하면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이겠죠. 그죠? 이거의 제곱이니까 분산은. 그래서 이렇게 표를 만들어 이렇게 딱 표라고 하긴 좀 그렇고 이렇게 그려두고 가면요. 나중에 문제 풀 때 굉장히 편합니다. 문제 풀 때 굉장히 편해요. 정말 편해요. 문제 풀 때. 저도 문제 풀 때 이렇게 풀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초보자들을 위한 팁도 아니고 그냥 누구나를 위한 팁입니다. 이게 저도 이렇게 풀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풀면은 틀릴 일이 없어요. 그런데 가끔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제가 그 뭐 평균 설명하면서 설명드렸 그 추가로 다음에 설명해 주겠다고 했던 부분인데 이게 뭐냐면 이게 좀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시험에서 나왔는지 일단 제가 한번 알려드리고 갈게요. 2013년도 수능에서도 한번 출제된 개념이고 수능 나형에서 25번 문제로 출제됐던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 일단 또 제가 더 찾아보면 더 나올 수도 있는데 일단 빠르게 찾아본 바로는 2013년도 10월 학평 10월 모의고사에서도 나온 적이 있는 그런 유형이에요. 굉장히 좀 중요한 유형이기도 합니다. 교재에서 교과서에서도 그렇고 다른 문제집에서도 그렇고 보통 작게 글을 써놔요. 그런데 그 글을요 좀 대부분은 다 안 읽고 넘어가요. 그러면 이제 큰 문제가 생겨요. 뭐냐면 왜냐면 제가 이것 때문에 좀 구별하는 게 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문제가 자주 출제되는 문제가 아니고 보통 대부분 통계 단어는 증명하기보다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니면 n이 충분히 클 때 그냥 이렇게 해도 무방하다. 뭐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냥 증명 과정은 안 보여주고 알려져 있다라는 식으로 너네 그냥 암기해 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면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는 그거를 설명하기가 좀 부적절하기 때문에 다른 내용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알려져 있다라는 걸로 그냥 넘어가자라는 거예요. 일단 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글씨 쓸 테니까 여러분들도 이걸 좀 따라와 주셔야 돼요.
모집단의 표준 편차. 문제 풀 때요. 모집단의 표준 편차 시그마 정보가 없으면 표본 집단의 표준 편차 S를 써도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수능에도 한번 출제가 됐고 그 다음부터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안 중요하다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여러분의 몫이고, 한 번이라도 출제되면 이거는 이제 틀리는 정답률이 와장창창 나가게 됩니다. 자, 이게 제가 2013 학년도 수능 문제를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헷갈려서는 안 되는 게, 갑자기 여기서 이 S는 뭔가요? 라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 S는 요거랑 달라요. 그죠? 이 S는요, 표본 집단의 표준 편차예요. 표본 집단의 표준 편차예요. 이거는 표본 평균이에요. 그죠? 표본 평균이고요. 이거는 표본 집단의 표준 편차예요. S는. 그죠? 요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거. 그래서 이게 헷갈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수능 문제고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게 정답률이 53%짜리인데 실제로 53%짜리가 안 돼요. 점수가 이게 100점이 3점짜리인가? 그런데 이게 무늬만 그냥 3점짜리인 거고, 실제로는 그냥 가장 기본적인 노멀한 내용과 똑같아요. 그냥 준수한 난이도 2점짜리? 그냥 식만 그대로 대입하면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게 왜 틀렸는지를 생각해보면 제가 그런 거까지 알려 다 드리겠습니다. 한번 봐봐요. 문제가 어떤 모니터 수명에 대한 문제인데요. 모니터 수명에 대한 문제인데 정규분포 따른다고 합니다. 모니터 수명이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해요. 그리고 생산된 모니터 중에서 100대를 이미 추출했습니다. 100대를 이미 추출했어요. 그리고 이때 표본 평균이 X바고요. 그 다음에 표본 표준 편차가 500이라고 합니다. 그때 이제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거는 95% 구간을 이제 설정하세요,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여기서 이제 멘붕에 빠지는 거예요. 왜 멘붕에 빠지는지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공부 잘하는 학생일수록 멘붕에 더 빠져요. 봐봐요. 보통 우리가 했을 때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시그마라고 잡기로 했어요. 그래서 95%짜리를 잡으면 이렇게 됐죠. 원래는 이제 이렇게 X바 그다음에 마이너스 1.96 그 다음에 루트 m분의 시그마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게 m이 들어가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요렇게 들어가는 게 일반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에서는 표본 표준 편차를 줬어요. 표본 표준 편차를 줬어요. 모표준 편차가 아니라는 거죠. 모집단의 표준 편차가 아니라 표본 집단의 표준 편차를 준 거죠. 그래서 얘를 정말 정답은 요거 대신에 없을 때는요 써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써도 된다라는 거예요. 시그마가 없을 때는. 그래서 요게 얼마냐면 500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100대라고 했으니까 요게 루트 n이 100이니까 루트 n이 돼야 되니까 이제 요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실제로는 요렇게 써주면 이제 문제가 풀리게 되는 건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대로 공부 안 했을 때. 표본 표준 편차가 500이에요. 그런데 암기를 잘못해버리면 이게 표본 표준 편차가 돼버리는 거예요. 학생들 머릿속에. 이게 표본 표준 편차가 돼버리는 거예요. 공부가 제대로 안 되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기서요. x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1.96. 아, 표본 표준 편차가 500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500일 거야. 이거는 이제 100이라고 100대라는 중반은 그냥 뽑힌 거구나라만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그냥 페이크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게 되면 이제 답이 안 나와요. 답이 나오더라도 오답이 나오게 됩니다. 표본 표준 편차는요, S입니다. S. 얘랑 달라요. 그걸 구분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게 이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요 모의고사 때를 또 보면요. 모의고사 때는 또 문제가 보면 조금 더 발달이 돼 있어요. 이것보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모의고사에서는 딸기 가지고 문제가 나오는데요. 딸기로 문제가 나옵니다. 딸기로 문제 나오는데 이제 정규분포 따르고요. 그 다음에 N개를 추출합니다. N개 임의 추출. 그랬을 때 평균이 무게가 20g이고 평균.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뭐 5g이었다고 나와요. 그럼 이제 이걸 또 어떻게 하라고 나오냐면 95%짜리 구간을 구하라고 하거든요. 95%. 근데 이것도 보세요. N개 추출된 상태에서 평균이 20g이고 표준 편차가 5g이죠. 추출된 상태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사실 여기에 어떤 말이 숨어져 있냐면 표본에 대한 표준 편차라는 게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문제를 풀게 되면 이제 20-1.96 95%짜리니까 문제 다 주어줍니다. 루트 n분의 요 시그마 요 자리가 요 자리 때문에 이제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요게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계산하신다라고 하면 루트 n분의 5가 되는 게 맞아요. 쌤, 모표준 편차가 안 나왔는데요. 그런데 모표준 편차가 없을 때는 표준 편차를요, 표본 표준 편차를 모표준 편차로 써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써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다시피 제가 뭘 쓸지 아시겠죠? 이게 이렇게 써지면 이제 내년 수능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내년 수능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이렇게 써지면. 왜냐면 선생님 뽑은 거니까 뽑은 거에 대해서는 원래 요게 만들어지잖아요. 아, 그게 아니라고요. 표본 평균에 대한 표준 편차가 이거라고요. 이거는 그냥 표본 표준 편차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구분하셔야 돼요. 봐봐요. 표본 표준 편차. 요게 뭐냐면 S예요. 그런데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요게 뭐냐면 루트 n분의 시그마라고요. 요게 들어가야 되는 자리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구분이 안 되면 나중에 문제 풀 때 뭐 이게 자주 출제되는 유형은 아닌데 내신에서도 갑자기 이게 잘하는 애들도 틀릴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게 오히려 잘할수록 더 틀릴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긴 해요. 그러니까 요거 하시면 안 돼요.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 여기서도 아까 전에 표시했다시피 요렇게 쓰고 가야지 요렇게 되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요거 정말 좀 중요하거든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여러분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예전에도 한번 부탁드렸던 것 같은데 정규분포 n 그 다음에 평균 시그마 제곱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요거랑 BNP 이항분포 절대 헷갈리시면 안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헷갈리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뭐 소수령 평가를 쓴다. 절대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이게 헷갈리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봤을 때 문과 기준으로 해서 이과는 뭐 워낙 실력이 다 천차만별이라 가지고 어떻게 얘기를 못 드리는데 어떤 분야에선 강하고 저 분야에선 약하고 이런 게 있어 가지고 문과 기준으로 해서 2등급 이내잖아요. 2등급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2, 3, 4 이런 등급이잖아요. 요런 등급이면 요거 굉장히 많이 헷갈립니다. 저 이제 안 헷갈리는데요. 그럼 정말 다행인 거고요. 이거 무조건 구분하셔야 돼요. 구별해서 쓰셔야 돼요. 그래야 서술형 평가할 때 틀리지 않고요. 그 다음에 N과 B에 대해서 명확한 개념이 있어야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리고 BMP가 있으면 NP, 그 다음에 NPQ, 그 다음에 루트 NPQ 이것도 반드시 세트로 좀 외워두세요. 외워두세요. 그 다음에 정규분포가 나오면 또 여러분들이 외워둬야 되는 게 당연히 이것도 좀 머릿속에 넣으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서로가 사용하는 식이 달라요. 그죠? 나오는 게. 그래서 이거 구분을 좀 하시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문제 푸는데. 아니,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이 단어는. 그래서 정말 수학 선생님으로서 이런 얘기를 드리기가 참 미안한데 통계 파트는 무조건 암기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알려져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문제가. 그러니까 교과서에서도 증명을 잘 안 해줘요. 알려져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서 문제 풀어야 됩니다. 네, 그럼 이걸로 확률과 통계에 대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